지난 2020년 농림업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가운데 73%에 이르는 마을에 식품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무려 83%가 넘는 마을에 식료품을 살 만한 점포가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도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서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조차도 2020년 통계니까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농촌 지역의 이른바 식품 사막화 현황과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손병철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선한희 전북자치도 의회 의원, 최한별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보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읍시 감곡면 곽동마을에 사는 이태근 씨는 장을 볼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전 9시에 집에서 나와 김제까지 가서 장을 보고 오면 오후 2시 반에서 3시가 됩니다. 버스 이용하면은 김제까지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배차 시간 2시간 반 간격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최하 못해도 6시간 걸리죠. 이 마을 주민 50여 명이 이용하는 소매점은 모두 2곳. 이동거리만 왕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주민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마을에 있던 소매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동네에서 약 8년 전 사라진 슈퍼가 있던 장소입니다. 현재 슈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 자리에는 평범한 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전체 마을의 83.6%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주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결국 인구 유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대응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인터뷰 중에 나왔습니다만 장을 한번 보는데 6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한별 교수님,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지금 식품 사막이라고 하죠.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식품 사막은 보시다시피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주변에 마트나 슈퍼마켓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주민들이 쉽게 장을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1마일 약 1.6km에 해당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16km 내에서 식료품점을 찾기 어려운 지역을 식품 사막으로 규정해서 거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물리적 접근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우리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농촌 지역의 교통 취약성 등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장보기 약자 아니면 이제 쇼핑 난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주거 지역 근처에서 쉽게 신선 식재료를 구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최재용 국장님, 네. 방금 그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전국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행정 리 단위에 예, 이 식품 소매점이 없는 시군이 73% 정도인데 예,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10%가 좀 낮은 83% 정도가 식품 관련된 구입처가 없다 이렇게 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또 그 도 내에서도 보면 또 시군 간의 또 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시군이 한 6%, 그러니까 94%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군이 한 80, 70,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한 4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시군 간의 격차도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아마 지리적인 지형적인 특성들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이 사안에 언급한 통계, 이제 농림업 총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5년 주기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선한희 의원님,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한 통계가 2020년 통계이고 또 여기에는 지금
행정리 중심으로만 조사가 돼 있고 동지역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보다 더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농림업 총조사는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모든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통계조사인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20년 연구하고 지금 25년도 연구를 이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외에도 서울에서마저도 424개 행정동 중 30개 행정동이 식품 접근성이 낮다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식품 사망으로 꽂힌 곳이 서울에서도 143곳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주거 취약지들, 그러니까 경사지가 높은 곳,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 밀접한 곳, 온라인 쇼핑이 어려운 곳,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시는 분들 대부분 1인 가구의 노인층 분들이면 버스를 타거나 보도를 걸어서 쇼핑하는데도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도심이라고 해서도 식품 사망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동단위의 상황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식품 사막 지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또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농산어촌의 문재인이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짧은 생각이었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에서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합장님, 우리가 지금 전북은 뭐 기본적으로 그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재료를 생산하고 공급받는 일이 뭐 오히려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농촌에서 식품을 자급화하는 데는 좀 꽤 오래전 얘기고요. 예. 상업화 영농이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식품을 조달하는 것은 좀 어려워졌고 예. 특히나 그 농촌이 이제 고령화 분야화 되다 보니까 예. 자기가 텃밭에서 과거처럼 농산물을 재배해서 먹는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고령화 분야화는 텃밭을 경작하려면 필요한 경작이라든지 뭐 재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또 농촌에는 지금 그 상점, 옛날 뭐 전방이라는 게 많이 사라져서 어려움이 많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제 더 농촌이 사막화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500원 택시다, 마을버스다 해서 이제 그런 그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좀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그런 식품이나 생활품을 사서 택시에 타고 내리고 버스에 타고 내리고 또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소비돼서 그런 걸 그 불편한 점을 아주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예전에 저도 그 현장에 가보면 농촌 마을에 굉장히 아까 고령화, 분야화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 1, 20가구밖에 안 되는 그 마을들도 워낙 많아진 데다가 또 혼자 사시면서 사실 경로당에서 또 공동생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뭐 신선식품 작업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뭐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식품을 조리한다거나 그런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사실 뭐 이 문제 그 어제 오늘의 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어찌 보면 고질적으로 오래 전부터 뭐 1, 20년 혹은 2, 30년 그 이전부터 지금 조금씩 계속 진행되어 온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나 논의는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손한 의원님? 사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농촌 마을의 편견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급자족 해먹지 이거 사 먹을 게 어디서 서로 내가 농사지은 거 나눠서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요즘 예능을 보더라도 이제 예능에서 농촌살이 하다가도 한 번씩 꼭 읍내 나가서 이제 장을 보거든요. 이제 그만큼 신선식품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두부, 콩나물, 육가공 제품 이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 또
또는 이제 그 외에는 세제, 이게 좀 무거운 이제 생필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또 여러 편견으로는 두 번째는 아니 택배 시키면 되지 이걸 왜 못하는 거지? 하지만 도서상간 지역 그리고 택배 서비스는 그 수요가 일정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그 이제 민간 택배가 들어가는데요. 예. 보통 민간 택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워낙 수요가 없다 보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체국 이제 택배가 채우는데 우체국 택배는 그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여러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교통 인프라가 있는데 버스 타고 나가시면 되지 이제 왜 이러시냐 하지만 예. 어르신들은 근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많은 장을 보시거나 이러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마을 가면 어르신들이 그냥 읍내 나가서 사시는 게 설탕 한 봉지, 밀가루 한 봉지, 그리고 뭐 커피 이렇게 사오시는데 이것도 실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제 집까지 걸어가시는데도 상당한 거리가 또 있으시니 이런 부분이 또 어려운 점을 해소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런 기사들이 나갔을 때 충분히 공감을 얻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댓글들이 공감하지 못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무슨 식품 사막이야. 사실 이런 편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굉장히 늦췄다라고 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자체나 농협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사실 계속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문제로 중도 포기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대안책을 마련해내는 데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장님. 예, 사실 우리 농촌마을 뭐 읍내 면소재지에 가게가 없어진 건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최근에 오면서 왜 이렇게 와닿는 것일까를 보면 저는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이 붕괴된 거죠. 이제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농촌 마을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을 만들기라 이런 걸 통해서 마을이 사실은 이제 마을 공동체가 해결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을 공동체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과는 보면 인구의 소멸과 고령화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농촌 인구가 56%가 65세 이상이에요. 예. 이제 그 농촌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농촌 사막화의 어떤 체감도도 시간이 갈수록 더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예. 뭐 고령화, 그다음에 접근성, 떨어지는 어떤 그 교통의 저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도 못 들어가고 이러는데 뭐 도시 지역에서는 요즘 뭐 전날 밤에 택배 주문을 해놓고 아침에 받는 그런 환경까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 지역은 정말 여전히 훨씬 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이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편리함이냐 불편함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때로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의 문제와도 또 직결이 되고 있는데 식품 사막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들 또 특히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교수님? 네, 말씀처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입니다. 예.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구하기 어려우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예. 결국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멀리까지 장을 보러 가기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서 구하기 쉬운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 가게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에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합장님. 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첫째 이제 이 식품 사막화가 구착화되면 고립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고 고립화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영양 부족에 따른 그 삶의 질 저하와 또 건강 악화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주변에서 보면 맛김하고 밥하고만 그게 식기를 때우시는 분들이 예, 좀 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불편하고 또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식사를 챙겨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가 이제 자꾸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자꾸 쇠퇴해가는 그런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식품 사막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사실 그 동안에 이렇다 할 게 없었는데요. 최근에 최한별 교수님께서 관련 그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용역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여기 선한희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의 의뢰를 받아서 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전북 지역 내에 식품사막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였고요. 이거는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공간 분석으로 지역별 식품 접근성을 데이터로 평가했고 예. 그 결과 우리 전북 지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식품 사막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국지적 공간 상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전북 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지역별로 식품 사막의 유형을 이제 4가지 패턴으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전주, 군산, 익산과 같은 이제 동지역이 있는 도시 지역은 식품 소매 지역의 이제 밀도가 높아서 이제 하이하이 그래서 HH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읍면 지역은 이제 우리 앞에서 보도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은 형태의 그 식품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은 로우 지역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특이할 만한 점으로 도시 외곽 지역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 외곽 지역에서 이제 농촌 지역 내 읍소재를 중심으로 한 HL 하이 로우 지역도 있고 반면에 동에서의 이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시 내 관내에 있으나 이제 동에서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로우 하이 지역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바탕으로 공간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해보면 이제 인구 밀도가 낮고 그리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식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다는 기존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같은 농촌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특성과 맥락에 따라서 식품 사막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다양함을 이제 의미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북 지역 내에서도 식품 사막의 문제가 천편일률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원인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촌은 불리하다라는 그런 이제 일반론을 넘어서 이제 같은 농촌이라도 왜 더 불리한 곳이 있고 예. 왜 덜 불리한 곳이 있는지 이런 점을 이제 심층적으로 이해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 LL부터 HH까지 이제 그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이나 접근법이 다 맞춤형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제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됐으니까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제 처방도 준비를 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기초적으로 지난 지금 12월 한 달 동안 도하고 식약처 또 유통업체가 진안하고 임실에서 매주 한 차례씩 뭐 임시방편이긴 합니다만 네. 이동장터를 지금 운영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셨고 또 해 보시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업의 계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고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경우에 점포에서만 가게에서만 냉장 형태, 냉동 냉장 형태로 팔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동 판매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 판매의 어떤 뭐 실현 가능성,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대기업 편의점과 이제 그 협의를 했고 이 식약처에서 이제 각 시군에 이제 공모를 좀 했는데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뭐랍니까 응모에 예. 의사를 좀 비쳤고 진안하고 임실 2군데를 정해가지고 주 1회 정도 그 차량이 이동 판매를 통해서 축산물뿐만 아니라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용품을 함께 파는 형태로 마을 4곳을 주 1회 정도 이렇게 순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그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그 뭐 물건 자체에 대한 호감도도 있었지만 예. 뭔가 마을에 이렇게 그 장이 서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얼굴이 좀 환해지시고 예. 되게 반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도 쭉 유지가 되려면 관건은 수익성일 겁니다. 뭐 구조적으로 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저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수익은 좀 뒷받침이 되어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속 가능할 텐데 평균 판매액은 또 얼마나 됐고 해보시니까 또 예상 못했던 또 예. 문제나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개 마을에 평균 한 40분 정도가 4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셨고 네. 그분들이 한 번 갔을 때 구매한 총량이 한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차량을 뭐 이렇게 채워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서 물건을 판매해서 드리는 비용에 비하면 예. 사실은 뭐 수익은 나지 않죠. 예. 예.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식품 사막화에 따라서 어떤 가능성을 좀 더 엿볼 수 있었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작은 희망을 좀 보았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법이 촘촘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산물이라고 해서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는 이렇게 이동 판매, 즉 소포장을 통해서 이동 판매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계란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계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계란은 이동 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약점도 발견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게 뭐 고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농번기 때는 다들 바쁘니까 좀 횟수를 좀 줄이고 농번기가 아닌 때는 좀 횟수를 좀 늘리는 좀 탄력적인 방법도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봤고 또 모든 물건을 뭐 그 1,000가지, 2,000가지를 다 싣고 갈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마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미리 어떤 배달의 방법도 좀 통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맞춤형을 갖다 드리고 또 예측하지 못한 것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의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을 좀 그 데워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걸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혹시 이동 장터를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혹시 설문을 받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시범 사업으로 단 한 달 동안 예. 4번 운영했기 때문에 예. 뭐 솔직히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예. 더구나 이제 이것이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의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그 이 지역을 방문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보통의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밀접도는 가져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함이 있었어도 멀리 뭐 이렇게 서울 외지에서 오시는 그냥 형식적인 방문보다는 지역 내에서 뭔가 이렇게 고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가면 단순하게 이게 어떤 물건을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고 그분들과 마을 주민들과 소통 또 이렇게 그분의 외로움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작은 행복 장터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저기 그 소고기, 돼지고기는 풀렸는데 계란이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제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둘 규제를 좀 풀고 반영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들도 꽤 있겠군요. 하시다 보면. 네, 풀어야 될 과제들도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것이 이제 계란의 이동 판매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저희가 좀 알았고 예. 또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좀 그 풀어야 될 과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그 최재형 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외지 멀리에서 오는 업체보다 또 지역에서 가깝게 또 이해하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또 운영이 되면 조금 더 공감대나 어떤 주민 밀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지금 지역 농협과 연계를 해서 이런 또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와 장수에 또 이동 장터를 보내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합장님 지금 고산 농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또 챙기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그 이제 이 이동 장터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저희 고산 농협 관내가 고산 비봉 동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통망이 고산으로 집중이 안 되고
동상면은 또 소양을 통해서 전주로 나가고 또 비봉은 또 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산에도 방향이 또 고산을 집중한다는 지역이고 예, 그래서 그걸 좀 고산으로 집중을 해서 그 거점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구상을 했고요. 그렇던 차에 농식품부에 가가호 이동 장터라는 시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 방식은 3.5톤과 1톤 차 냉동 탑차를 구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쇼케이스를 탑재하고 거기에 이제 신선식품과 생활용품을 실어서 마을로 매일 한 6개 내지 7개 마을을 지금 이동하면서 주기적으로 뭐 며칠 날에는 어느 마을에 이 이동 장터가 간다는 걸 해서 고정화시킬 그런 생각이고요. 품목은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계란인데 이제 계란 이동이 좀 제한된다 보니까 좀 그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과채료라든지 또 육류라든지 유제품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판매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간단한 금융 거래라든지 예.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제 방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비용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일일 매출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예. 1년에 뭐 한 3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예. 3억 정도라면 거기에 이제 농협 마트의 수익률이 10%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미만 정도인데 이건 그 유류비 정도, 기름값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식품 사막화 해결하는 또 이동장터를 성공시키는데 열쇠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또 그 뭐 저희 농협 말고 다른 농협이 이제 만약 하게 된다면 식품 사막화가 어려운 그 산간촌 농촌일수록 그 소재에 있는 농협들이 경영이 더 어렵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확대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뭐 그 계산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울지 저 국장님 숙제가 또 훨씬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농산어촌 벽지 시내버스 노선 운영하는 거 못지않게 또 급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일 100만 원 매출 가지고 연 3억 매출에 3천만 원 된다고 해도 기름값 정도만 되면 인건비며 뭐 차량 관리비며 어떻게 할까 싶은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과제도 노출이 되고 또 조금씩 수정을 하다 보면 정책이 조금씩 진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지금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벤치마킹을 하거나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 곳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손아 의원님. 네, 저희 의회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식품 사막 그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회에서는요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두 곳을 갔는데 하나가 이제 고흥의 거금도 농협이 운영하는 곳을 갔고요. 이제 두 번째가 영광에서 민간 단체가 하는 곳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거금도 농협에서 하는 곳은 화목장터입니다. 이제 왜 화목장터냐면 화요일,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가는 장터고 어르신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게 이제 화목장터로 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꼭 간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마을회관을 도는데 이미 차가 진입하는 순간부터 노래가 엄청 크게 틀어져 있고요. 이제 마을 잔치처럼 이제 뭐 어르신들이 노래 흥겹게 노래도 부르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되게 이렇게 정말 마을에 조그마한 장터가 열리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서 어디 옆집 누구 아저씨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또 안부를 확인하고 거기 저번에도 안 나왔는데 한번 가보시기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너무 친근하게 맨날 이것만 드시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음식도 좀 드리고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분이 좀 젊은 분이 콩나물 요즘에 안 키워 드세요 이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귀찮게 누가 콩나물 키워 먹냐고 다 사 먹지 이제 이러시고, 또 어떤 분은 어르신께서는 그 사신 걸 소중하게 이렇게 안으시면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두도 안 났다. 예.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저희가 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갔는데 방한복도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 있는 입점된 걸 갖고 오다 보니 이제 방한복, 겨울 조끼나 두꺼운 양말도 팔고 거기서 막 직접 이렇게 입어보시면서 서로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게 굉장히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필품을 우리가 빠르게 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는 뭐 감기가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인사하면서 좀 체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이제 영광으로 갔을 때는 여기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사실은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로마트의 농협에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파는 것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조금의 단가가 좀 높고요. 아마 이전에 저희가 이제 그 장수에서 좀 시범 사업을 했을 때도 문제는 이제 이제 편의점 형태가 이동장터로 가다 보니 상품의 단가가 높았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가보니 좀 비싸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가가 높은 대신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이제 주간노인복지센터나 다른 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수익을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구조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쌀 같은 경우는 안에 집안까지 좀 배달을 해드리고, 가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전구가 고장났으면 전구도 갈아드리고, 텔레비전이 안 돼 이러시면 가서 리모컨도 직접 교체해드리면서 정말 복지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가 어렵다 보니 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이 민간단체를 후원하면서 지속성을 또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두 곳을 갔을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광에서 동락전방에서 하시는 말씀이 1인 이제 어르신이 소비하는 비용이 일주일에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 이 정도는 뭐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늘 소량의 상품만 구매하시는 소비 패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게 안정적으로 재정이 마련되거나 하진 않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려면 이 선순환 구조에 다른 재정 마련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 내용을 현장을 방문해 보니 어떤 고민도 들었냐면 이게 단순히 이 소매품의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나중에 저희가 이번 용역 결과를 봤지만 다음에는 임의용, 약국, 목욕탕 등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동 슈퍼나 마트가 아니라 이동 장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합장님. 예. 뭐 방금 교수님께서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거금도 농협뿐만 아니라 영암 농협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들이 운영하는 이런 이동 장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사례들이. 근데 전남이 조금 저희보다는 앞서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여민 동락 공동체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좀 주의 깊게 그런 사례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 포천시에 소율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농협이 좀 일찍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9년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신선식품과 아까 이제 금융 서비스 이런 걸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하루에 한 2, 3개 마을 정도만 다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경영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좀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말씀으로는 사실 신선식품 공급하고 해결하는 것도 지금 벅찬데, 뭐 이제 농협이다 보니까 금융 업무, 뭐 아까 뭐 방한용품 뭐 이런 걸 이제 사실 점점 좀 확대해야 할 그 생활 어떤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아마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좀 요령도 생기고 또 지원도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먼저 지금 한 지역들의 시행착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밖에도 다양한 또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야 할 텐데 패널들께서 생각하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말씀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한별 교수님.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적은 인프라와 인력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인력 충원이나 이제 상점 운영이 어려운데 그것을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수의 인력으로도 광범위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책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슈퍼마켓을 하나 짓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미 운영 중인 이제 이동장터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회관 같은 곳을 거점으로 이제 온라인 주문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로 주문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공동 배송을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식품을 이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어떤 식료품을 어느 시기에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데이터를 축적 분석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고 예측 결과에 따라서 이동 판매 차량이나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사실 드론과 같은 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드론이나 이제 이런 물류센터 등의 필요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고 부담이나 과잉 물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예. 네, 사실 아까 잠깐 포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포천이 원래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너무 운영이 어려워서 중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 조합원들이잖아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셔서 이제 유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가장 효능감이 높은 정책이다 하고요. 여기 이 정책을 펼 때 가장 수혜자가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마을 이장님이신데요. 예. 이장님이 매일 전화를 받으시죠. 이것 좀 사다 달라, 이것 좀 사다 달라 하는데 마을 이동 장터가 생기면서 이장님 일이 훨씬 줄어들으셔서 만족도가 높다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아까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에 제안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하려고 하는 가가오 사업은 차량을 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한 물류와 이제 이 물자는 다 농협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농협에서 인력도 지원을 받고 거기서 생기는 아주 소정의 운영비가 발생하면 그걸로 이제 유류비를 쓰는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써라 이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럼 농협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인원 자체가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인력으로 돼 있는데 이 인력 지원에 비용이 없이 추가로 선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했던 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자활 사업이 있다 이미. 자활 사업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숙련도의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한 분이 운전하시고 그리고 차량을 세워지면 이제 한 분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계산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걸 곳곳에 우리가 이제 권역으로 또 시군 단위별로 자활 사업이 있으니 자활의 인력을 이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활용을 하면 인력 비용은 사실 또 들어가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와 이 농림부의 가가오 지원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시작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여러모로 정부의 방향이 바뀌면 중단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화폐도 사실은 예산이 영원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역소멸기금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차라리 우리 뭐 지난이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해 이 이동장터에 별도로 받아서 그 운영비를 조금 더 후원을 받아가지고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또 어르신들의 일상 이런 것들을 또 그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내가 내 고향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좀 신속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뿌듯함까지 준다면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저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존엄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이게 이제 공적인 서비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여러 가지로 뭐 식품점 같은 경우를 좀 뭐 이제 이 시골 마을에 창업을 하면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게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는 있지만 이게 자본주의
자동차에서 쉽지 않은 문제여서 이제 공공의 서비스로 이미 넘어왔고 키오스크를 뭐 배제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나 로봇 배달, 무인 차량 배달 이런 기술 지원은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그걸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 쉬워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기술을 지원하더라도 그거 방식이 어려우면 여전히 어르신들 투지폰 쓰시잖아요. 예. 이거는 이 기술 지원하고 실제 어르신들이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 같이 좀 고민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만 안정된 기술이 좀 보급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조합장님. 예. 이 완주군의 청년 보부상 사업이라는 게 2019년에 운영되다가 이제 중단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컬푸드 생산식품과 지역 농산물을 오지 마을에 공급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이 하다가 중단된 이후에 이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이동장터 이 사업이 접목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시골에 그 농촌에 가면 마을에 그 마을별로 공동 취사를 하는 마을이 일부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더 확대하고 또 이제 공동 취사의 맹점 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이 이제 너무 그쪽에 매달리다 보면 젊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라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찬이나 음식을 조리된 것이 공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이동장터 준비하면서 그 반찬 나눔 사회적 기업을 좀 지역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반찬 밑반찬이라든지 조리된 음식을 조금씩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시범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사전에 이제 그 주문을 좀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이동할 때 이제 그놈을 이제 주문을 주고 간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사업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 그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방식이 있어서는 이제 아까 뭐 주문 방식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으니 일부는 이제 주문을 받고 일부는 이제 가져가서 현장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아까 계란 경우에도 그냥 막연하게 차에 싣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예. 다만 배달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어떤 좀 미비점을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이제 실행할 수 있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주체가 있어야 되고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체로서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 농협입니다. 예.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또 끈끈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협에서 이제 어떤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지역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 단위에서의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농촌 마을 만들기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어느 식으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도 통합해서 지역 농협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시군 단위의 어떤 시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하나의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들으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에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재단법인 형태로. 근데 이제 임산부에게 이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렇게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활사업단하고 연계지어서 이 배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있어서도 배달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농식품배 가가오고 사업을 통해서 차량 같은 것은 이렇게 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들이 되려고 하면 고정비적 성격은 이렇게 이제 그 뭐 우리 소멸기금으로 일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예. 꾸준하게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정기부 우리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기부 말고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기부 방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 뭐 네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숙제는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자활 사업이랄지 아까 뭐 저는 말씀 중에 생각해 보면 도시 안에서도 독거노인들 뭐 반찬 봉사랄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엮어내다가 보면 굳이 뭐 추가 예산을 좀 안 들이거나 적게 들이더라도
잘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교수님, 그 연구 조사하신 내용 중에 식품 소매업 공급 분석이라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장터를 비롯한 이런 내용 공급 관련 그 준비하시면서 어떤 사항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1차적으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최적의 운영 경로를 짜고 그리고 이제 배차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동장터와 같은 이런 식품 공급 사업이 단순하게 이제 장보기 수단을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 장터를 단순히 물건 파는 트럭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마을에 찾아오면서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장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식품 사막은 지역에 우리가 그 농산어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 맞물려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지역 소멸 또 고립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선한 의원님께서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회에서 이미 이 관련 내용으로 세미나를 2회 했고 네. 현장 견학도 했고 이제 최한별 교수님이 준비해 주셔서 용역 연구까지 다 최종 결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모아서 저희 연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이제 가안으로는 식품 및 의료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단 가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식품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까지 좀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 취지고요. 이동 차량 지원 같은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좀 담고 있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해소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지표로 관리하자 예. 이런 부분들도 담겨 있고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아까 다 얘기 나왔던 게 결과적으로는 자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예. 그 협력 체계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때 굉장히 중요한 골자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제 만약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의 완주의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같이 한번 모여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차례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식품 사막 문제 사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나 관심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식품 사막 문제, 이 지역에서 농산어촌 그 지역 소멸이랄지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의제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올해 우리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님께서 이제 앞장서셔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시범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로컬 푸드를 할 때 어느 성공 모델 하나 쓰니까 그 모델을 계속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뭐 다수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어느 한둘 의지가 있는 분이 시행하고자 할 때 예.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경영적인 부분은 이제 뭐 조합에서 신경 쓰시겠지만 지정기부 같은 어떤 이런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조금 많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장님. 예, 이 사업이 성공하고 실효를 거두려면 지자체와 또 농협 또 사회기관 단체들이 다 합심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지자체 의지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저는 복지 사업의 최우선순위로 이런 사업을 좀 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한 번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 중앙위에서도 관심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또 농협하고 농식품부 쪽에 과제로 좀 제시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합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의원님? 네. 저는 그래서 가가오 농촌 이동장터 이제 추진을 하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부서와 의회는 그게 모든 해결의 이제 최종점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히 식료품 구매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보다 이 사회적 고립까지 연결되는 식품 사막을 어떻게 저희가 다 보완을 해 나가느냐, 커뮤니티 기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식품 사막의 공론화가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멈출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권리를 좀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부모님을 보러 지역에 내려가는 자녀분들도 그 모습에 안심할 수 있고 농촌 지역에 대한 많은 인식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식품 사막의 문제는 단순히 상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통, 복지, 의료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제 동시에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나 그리고 복지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특정 산업이나 영역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지역의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이제 지자체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 관련되는 문제도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정책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의 존속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사막 문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희망의 정책들이 서둘러 마련되고 시행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